하루가 저물고 집으로 가는 길. 많은 것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꼭 그런 기분이 드는 지친 퇴근길. 이대로 들어가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한 정거장만 먼저 내려 우리 같이 걸어볼까요? 최유리와 함께 퇴근길 한 정거장. 오후 5시, 12월 이 시간에 하늘을 보면 벌써 붉어지는 노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놀라서 시계를 돌아보곤 하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녁 7시에도 노을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나 빨리 해가 진다니, 우주가 이렇게나 빠르게 돌고 있다니, 괜한 아쉬움에 작은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함께 걷는 퇴근길도 조금 더 캄캄해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추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해가 높은 어떤 곳의 이야기를 퇴근길에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해가 높아 해를 쫓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그곳으로 말이에요. 노르망디. 이 네 글자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장면을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노르망디 하면 이런 이름이 먼저 떠올라요. 몽생 미셸, 루앙 대성당, 지베르니, 에트르타 이런 이름들 말이죠. 지금 말한 이름들이 모두 노르망디에 있습니다. 파리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꼭 하루는 시간을 내서 다녀온다는 몽생 미셸. 이곳의 역사는 709년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허허벌판인 암석 위에 교회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후 수도원과 성벽, 그리고 마을이 생기면서 아름다운 풍경의 공간이 탄생했는데요. 이곳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인지 순례지로도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오늘은 빛을 쫓아 노르망디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앞서 이야기한 루앙 대성당과 지베르니. 이 두 장소의 공통점은 바로 화가 모네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대표이자 추상주의 화가들에게 영감을 준 화가 모네. 그는 모든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랬듯이 평생 빛을 쫓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주의는 빛과 빛의 변화를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술이었으니까요. 그랬기에 모네에게는 빛이 많고 빛이 변화무쌍하게 들이우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장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중요했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이 바로 노르망디였어요. 일단 루앙 대성당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네는 연작을 많이 그렸어요. 잘 알려진 수련 연작은 물론이고 기차역 연작도 있죠. 그리고 이곳 루앙 대성당 연작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성당 중에서 모네가 노르망디에 있는 루앙 대성당을 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이곳의 빛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빛을 받은 루앙 대성당의 벽이 그 어떤 대성당보다도 다채로웠기 때문입니다. 루앙 대성당의 하얀 벽면은 빛을 받으면 그것을 흠뻑 빨아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계절에 따라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요. 모네는 빛으로 새로 빚어지는 이 공간을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 대성당이 보이는 맞은편의 숙소에 머물며 성당을 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루앙 대성당을 그렸지만 단 한 번도 대성당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추측을 해본다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대성당 밖으로 쏟아지는 햇볕이, 그리고 그 볕을 받은 대성당의 반짝임이 아까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모네가 빛을 아까워한 장소는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네의 정원으로 불리는 그곳 지베르니예요. 지베르니는 센강의 지류인 앱트강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모네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우연이었는데요. 새로운 정착지를 찾던 모네는 우연히 선술집에 들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노인이 지베르니에 있는 토지와 농가를 빌려주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안 그래도 지베르니라는 지역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던 모네는 바로 그를 찾아가서 계약을 하고 지베르니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죽는 순간까지 이곳을 거처 삼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모네의 이 집에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몰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네가 살던 집은 담쟁이 넝쿨로 덮인 담장에 초록색 창문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모네가 자신의 최고의 작품이라 말했던 정원이 펼쳐지고 오른편으로는 또 다른 건물을 하나가 보일 거예요. 집의 1층으로 들어서면 일단 모네의 첫 번째 작업실이 보일 거예요. 첫 번째 작업실? 맞아요. 모네는 이곳저곳 작업실이 많았는데요. 인상파 화가들은 빛이 그려낸 인상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작업을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모네도 집 이곳저곳에, 심지어 야외에도 자신의 작업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튼 그의 첫 번째 작업실은 당연하게도 큰 창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창으로 어떤 빛이 들어왔을까 궁금하시다면 이 집을 배경으로 한 모네의 기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창으로 어떤 빛이 들어왔을까 궁금하시다면 이 집을 배경으로 한 모네의 그림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지베르니도 모네의 집도 그 창의 햇볕도 마주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해가 마저 지기 전에 모네의 정원도 둘러보도록 해요. 모네는 가난했던 젊은 시절을 지나 화가로서 인정을 받고 돈도 많이 벌게 되자 말년에는 자신의 마지막 모델을 스스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베르니의 정원이었죠. 모네는 꽃도 심고 식물도 들이면서 예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못이었어요. 모네는 자신이 꿈꾸는 정원을 위해 연못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물을 끌어다가 연못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모네는 연못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번에도 빛의 답이 있었어요. 빛을 가장 다채롭게 받아들이는 대상, 그것은 바로 물이었어요. 붓을 든 순간부터 평생 빛을 쫓은 모네이기에 빛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는 물을 자신의 공간에 끌어들이려 한 것이죠. 그런 모네의 노력 덕에 모네의 정원에 연못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수련이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모네는 날마다 새로운 빛의 옷을 갈아입는 그 연못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모네만을 위한 미술관, 파리 오랑주리에 영구적으로 내걸리게 되는데요. 타원형의 특별한 구조를 가진 이 미술관은 수련 연작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수련이 전시된 방은 천장이 투명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투명한 천장을 통해 자연의 빛이 수련으로 쏟아지는데요. 그 덕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모네의 수련 연작을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작품을 찾아 오랑주리에 온 관람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고 몇 시간이고 한 작품을 계속 보곤 하는데요. 그들은 작품 자체를 보는 것과 동시에 자연의 빛을 받아 변하는 작품의 생명을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빛이 그리워서 한참을 빛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아이러니하지만 그 사이 퇴근길은 더 캄캄해졌고요. 하지만 이 어둠을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까만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퇴근길, 그것의 최종 목적지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자, 오늘도 이 밤, 이 어두움, 그리고 따스한 집의 빛을 즐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요. 다시 함께 걷게 될 그때까지 잘 지내요, 우리.